수도 런던을 연고로 하는 빅클럽이 격돌합니다. 지역 라이벌리는 물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존재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토트넘. 반면 첼시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중입니다. 토드 보엘리 구단주 시대 이후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됐지만 오히려 이전만도 못한 모습인데요. 토트넘을 떠나 파리 생제르맹 시절 아쉬움을 남겼던 포체티노 감독 역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한 맞대결. 경기에 앞서 영국 공영방송 BBC 소속이자 피파 카타르 월드컵 당시 뛰어난 적중률로 유명세를 얻은 서튼이 리그 11라운드 경기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서튼은 토트넘이 첼시를 2대0으로 격파할 거라 내다봤는데요. 서튼은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건 상당히 쉽다.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꿰찼지만 첼시는 매우 불안하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 돌아오는 상황에서 의구심이 든다. 나는 여전히 토트넘을 지지할 것이다. 첼시보다 더 나은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튼은 물론 여러모로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팬들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부진한 상황 속에 감정을 유지하는 건 어렵고 또한 정상이다. 팬들은 이기지 못해 좌절하겠지만 내가 전하고픈 메시지는 우리를 믿고 신뢰해달라는 것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서드 지역에서의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 진지하고 집중하며 골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답함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토트넘전을 앞두고 무서운 결정력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을 구성할 때 큰 지출보다 팀의 화합을 중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처럼 선수 영입에 10억 파운드 한화 약 1조 6,142억 원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에 대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항상 이적이 단지 돈을 쓰는 게 전부라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몇 번이고 증명됐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고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쓰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 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답은 24명의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도록 팀과 선수단의 올바른 케미스트리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 24명을 산다고 해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제일 원하지 않는 골칫거리다라며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이번 시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라임 스털링, 미하일로 무드리크, 엔조 페르난데스 등 선수를 대거 영입했던 첼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 로메오 라비아 등이 첼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첼시는 토드 볼리가 구단을 인수한 후 2년 동안 10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기자회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첼시와의 홈 경기를 나흘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 트레이닝 센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부상 선수 소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도지와 벤 데이비스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도지의 경우 호전되고 있으나 첼시전에서 선발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지난 경기에서 약간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팀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뛸 가능성이 낮지만 며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사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르는 지난 금요일 팰리스전 손흥민의 결승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논스톱으로 존슨을 향해 다이렉트 전환 패스를 하며 좋은 패스를 배급했습니다. 존슨도 지체 없이 메디슨에게 헤딩 패스했고 메디슨이 다시 존슨에게 내주고 존슨의 컵백을 손흥민이 한 번에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골의 기점 역할을 한 사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파페사르가 앞으로 6번, 8번, 10번 등번호를 달고 뛰는 것을 보느냐는 질문에 좋은 점은 그가 세 가지 모두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파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가 미드필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도전을 수용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다재다능함입니다. 그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 달리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때때로 6번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때로는 8번 역할이고 때로는 10번 역할이고 때로는 풀백이고 그는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에너지와 매우 강한 직업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더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가 경기의 영역들을 다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의 의사결정은 약간 성급하기도 하지만 그의 경력에서 그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라며 파페사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손흥민의 주장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바른 선택이라며 손흥민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나는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온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일부였으며 축구선수로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위해 뛰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이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은 캡틴이든 리더십 그룹의 일원이든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구단 안팎의 존재감에서 엄청난 공백이 있었다. 손흥민이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며 주장으로서 선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팀 내에서 로메로와 메디슨을 포함한 많은 고참 선수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는 좋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책임감을 더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축구를 즐기고 임팩트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체티노와 포스테코글루 두 감독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현재 팀을 지휘 중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무도 전혜인과 제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혜인이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 말이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포체티노 감독에게 적대감을 보이질 않길 바라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포체티노 감독이 이 축구 클럽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클럽을 UCL 정상에 올려놓을 뻔했고 리그 우승에도 가까웠다. 그의 업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가드 오브 아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존경심을 표하며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독특하다. 두 가지 축구 스타일이 서로를 모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포체티노에게 자신만의 방식이 있고 나도 나만의 방식이 있다. 두 팀 모두 진보적이고 공격적이길 원하지만 두 클럽이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이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